예, 시황맨의 주식 이야기 1월 17일 오늘의 증시 우리 비행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을 보면 대형주들이 전체적으로 부진했죠. 지금 시가총액 20위까지 보고 있는데 세 종목 플러스고 다 마이너스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장중에 이제 마이너스 3%까지 갔다가 이제 그나마 이제 낙폭을 뒷부분에서 이제 줄인 건데 대형주들이 전체적으로 약세를 보였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수급에 어떤 이슈가 있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대형주를 고르게 동시다발적으로 파는 어떤 투자자들이 있었다라는 거고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내용.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 일정이 좀 진행이 되면서 똑같은 대형주를 가지고 있던 투자들이 이 대형주 팔고 저쪽으로 넘어가야지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게 있었을 거고 이제 기관 자체도 그런 수급이 좀 돌아갔을 겁니다. 이거 오늘 나중 방송에서 제가 한번 깊이 있게 말씀을 드릴 건데 어쨌든 그런 수급 요인이 작동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지수가 올라가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고 여기에 이제 오늘 나왔던 중국의 지표, 그러니까 중국 GDP는 예상치보다 잘 나오긴 했거든요. 뭐 4분기라든가 이런 거는 수치 자체는 이렇게 나쁘게 나오지 않았는데 산업 생산도 괜찮았고 근데 문제는 소매 판매. 그러니까 중국의 소비가 계속해서 이제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이게 이제 중국이 코로나 제로 정책을 펼치면서 이게 이제 일부에서는 아예 소비 활동 자체가 안 되고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물건 구매를 안 한다라는 거는 우리 입장에서는 수출에 좀 영향을 받을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이제 판단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중국의 지표 중에서 소매 판매 지표가 이제 부진하게 나오면서 이제 투자들에게 좀 수출 중심의 우리나라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는 그런 계기가 됐죠. 근데 오늘 보면 아시아 증시가 괜찮았고 정작 중국 증시 괜찮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만 유난하게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핑계고 실제로는 주로 이제 수급 요인 때문에 이제 빠진 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보면 차트는 고약하게 됐죠. 예, 2910에서 24위가 그동안에는 굉장히 잘 지켰던 지지선 역할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오늘 아예 깨고 내려갔고 그나마 꼬리 달고 올라와서 2890으로 이제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11월 말 12월 때 한번 확 깨진 이후로는 그 경우를 빼면 4분기 작년도 4분기 이후에 2910포인트, 20포인트 요 구간은 상당히 좀 신뢰감 있는 그러니까 하단이 되는 박스권 하단 상단은 3,000 요 정도를 이제 움직였던 거였는데 오늘 그게 이제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투자자들의 긴장도가 또 높아지고 당장 수급이 좋아지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게 좀 힘들 수도 있겠다 이런 어떤 판단을 하게 됐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후장에서 매도가 더 늘어나게 되는 그런 계기가 좀 됐던 것 같고 코스닥도 보면 이게 1040에서부터 100포인트가 빠졌어요. 거의 100포인트 가까이 지금 빠져버리는 그런 상황이 이제 만들어졌죠. 그리고 음봉의 크기도 굉장히 좀 크게 나왔고 코스닥도 대략적으로 종가 기준으로 보면 965포인트 정도가 이제 중요한 어떤 지선 역할을 했었는데 이제 그 선 자체가 완전히 깨고 내려와서 950대 종가 기준으로만 놓고 본다라면 종가만 놓고 보면 작년도 10월 때 지수로 돌아가 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양시장이 상당히 매도가 강하게 작동했던 그런 날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수급에서는 역시 외국인이 양시장 다 이제 매도를 했고 외국인들 매도가 오늘 4조 3천억 매매 규모가 이 평소보다 많은 건 아니었어요. 오늘 미증시가 휴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들어온 건 아니었는데 어쨌든 이런 어떤 매도라도 투자들에게는 좀 압박이 될 수 있죠. 지금 심리가 안 좋을 때는. 그리고 이제 기관 투자들 중에서는 이제 금융 투자는 동시효과 포함해서 이제 매수로 바뀌었는데 이거 오후장에 이제 2시 반 이후에 쭉 하고 매수 기관에서 들어왔잖아요. 금융 투자 물량이었거든요. 그래서 금융투자 쪽에서는 이제 매수가 붙어서 이제 지수 낙폭을 줄이는데 영향을 줬지만 어쨌든 연기금이라든가 투신권 이쪽에서 이제 매도가 나오면서 결국엔 개인만 매수해서는 지수가 올라가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좀 고전을 했고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들이 매도, 기관은 매수하긴 했는데 기관의 매수 종목이 뭐 이렇게 좀 화끈하거나 지수를 끌어올릴 정도는 또 아니다 보니까 지수를 좀 지탱시켜주는 역할까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외국인들 매도가 많아서 좀 이례적으로 많거든요. 외국인들 매도가. 그래서 저도 이게 외국인들이 진짜 이렇게까지 판 적이 없으니까 제가 이제 지난주 중반 정도 넘어가면서부터는 외국인들 매도가 좀 피크 칠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그 다음부터라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매수하고 매수가 안 나오고 있거든요. 이 매도는 제가 보기에는 순수 외국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CFD 관련된 물량들이 좀 포함돼서 외국인들 수급을 좀 왜곡시키지 않았을까. 근데 어쨌든 그 물량이 됐든 저 물량이 됐든
이런 어떤 지속적인 매도 주체가 있다 보니까 지수가 좀 움직이기가 어려운 형태가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외국인들 선물 매도도 지금 최대 매도가 시작된 시점부터 따져놓고 보면 지금 4만 계약이 넘게 쌓였거든요. 작년도부터 돌이켜보면 4만 계약 정도가 맥스였어요. 보통 선물 매도가. 그 뒤로는 3만 계약 정도 쌓이면 다시 돌리고 뭐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4만 계약까지 쌓았거든요. 그러니까 LG에너지 솔루션 이걸 핑계 삼아서 어차피 대형주 지금 못 올라간다. 그러니까 최대치로 때려내리는 그런 어떤 움직임들이 외국인들한테 나왔고 이게 또 시장을 좀 괴롭히는 그런 요인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외국인들이 선물을 더 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이렇게 됐고 그러니까 수급에서는 외국인들이 의약품 샀고 그다음에 이제 금융, 보험 이제 이런 거를 매수를 했죠. 반면에 이제 기관 같은 경우는 매도 많이 한 거는 전기전자 좀 팔고 운수장비 팔고 서비스 팔고 뭐 의약품 화학 이렇게 팔았는데 매수한 거는 100억 이상 매수한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관이 오늘 별다른 영향을 못 줬고 코스닥 쪽에서는 그 디지털 콘텐츠 게임 업종 매수가 좀 들어왔고 그리고 기관이 오늘 반도체를 샀거든요. 오늘 반도체주 중에서는 플러스 난 종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쪽에 매수가 들어와서 기관 쪽이 오늘 매수한 거 대비 이제 시세가 나오진 않았거든요. 근데 코스닥 시장만 조금 좋아지게 되면 이제 종목들이 탄력을 붙일 수도 있어서 기관들이 매수한 종목들에 대해서는 좀 모니터링을 해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외 증시 좀 보면 외국인들이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이틀 연속 매도를 했거든요. 오늘 미증시 휴장이다 보니까 매매 규모가 축소가 되면서 매수가 더 많이 줄어든 점도 있지만 어쨌든 금요일부터 보면 매도를 이어가는 그런 형태가 나타나고 있잖아요. 시장이 좀 고전하는 그런 어떤 이유가 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선물 쪽에서 보면 또 LG에너지 솔루션 청약 이런 일정도 있고 해서 하락 쪽으로 계속해서 베팅만 할 수 있을까 이건 좀 의구심이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주 초반 중반 넘어가게 되면 조금 부드러워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건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LG에너지 솔루션 때문에 가장 돌맞은 게 SK하이닉스거든요. 그러니까 시가총액 지금 시작이 70조 원 정도 된다라고 하잖아요. 첫날 상한가 가면 하이닉스하고 맞먹는 게 되는데 어쨌든 기관 쪽 입장에서 보면 LG에너지 솔루션 매수하기 위해서는 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비율대로 이제 팔아가지고 저쪽으로 넘어가는 현금을 만들어야 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이제 맞았는데 오늘 뒷부분에서 하이닉스가 좀 낙폭을 줄였거든요. 마이너스 3%에서 그게 이제 일종의 신호가 되는 건지 이제 화요일장에서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에서 외국인들의 이례적인 매도 저는 이제 그 첫 주 지나가면서 매도의 정점이 나오지 않았을까? 근데 그 뒤로 매도 나온 거 봐서는 제가 보기에 이거 정말 외국인 아니다. CFD가 외국인들로 잡혀버리거든요. 이게 이제 주문을 걸면 외국인들이 매도 주문을 대행해주고 그 수수료 먹고 우리 여기서는 그 레버리지 관련된 금액만 입금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외국계로 잡혀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외국인들 수급을 좀 왜곡시키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제가 이제 다음 방송에서 한번 자세히 그 내용만 좀 다뤄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 매도였다면 이걸 하락하면 하락할수록 매도가 증가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반대 매도 이제 이게 이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하락하면 하락할수록 이게 계속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반등을 해야 이거는 풀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코스닥의 어떤 힘 있는 반등 정도가 이제 한번 필요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이제 요번 주 초반 중반 넘어가게 되면 코스피가 ADR이 지금 85까지 빠져서 코스피 한 이틀 정도 좀 빠지면 과매도로 내려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중반 넘어가면 아마 좀 괜찮지 않을까 이런 판단도 해보긴 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절대적인 건 아니라서 좀 그때 좀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오늘 움직인 업종은 게임, 엔터, 반도체 이게 올라간 건 아니에요. 그나마 시장 대비 선방했다라는 거고 장중에 플러스권에 있는 종들이 제법 있었다라는 거지 크게 올라간 건 아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종목군들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죠. 제가 이제 뭐 다음 방송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CFD 쪽이라면 그쪽에서 나왔던 물량이 많은 종목들이 이후에 오히려 돌릴 때 좀 힘있게 돌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주 초반에 수급이 뒷받침되는 업종들에 대해서는 좀 관심 있게 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어쨌든 기운들 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 방송에서 내용을 또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하기와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